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영입니다. 제 이야기는 가족과 배신, 그리고 피로 이어진 비밀로 시작합니다. 명절날 냉장고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시아버지와 제 친정엄마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피했고 저는 엄마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숨기면 더 썩는다는 걸 알기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먼저 돈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통장과 자동이체, 보험해약, 적금 중도해지, 가상자산 출금. 누군가 계획적으로 흔적을 정리해 두었고 새 이름으로 잡힌 숙소 예약이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 영수증 끝자리와 가게 영수증 시간을 맞추며 동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도망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돈을 뒤바꾸고 서류를 바꿔치기한 공범이자 경쟁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금을 팔아 현금화했고 엄마는 그림을 팔아 현금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칼 같았습니다.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따라 나섰고 폐점 직전 골동품 가게에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유리는 깨지고 물건은 바닥을 굴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고 엄마는 시어머니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지만 어느새 제 손도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집안의 선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싸움이 멎자 시아버지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넌 내 친딸이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그 한마디가 우리 결혼과 가족의 기둥을 흔들었습니다. 진실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첫사랑, 어긋난 선택, 덮어둔 상처. 그 상처는 결국 우리 세대의 삶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환수각서와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돈을 돌려놔요. 여기서 끝냅시다. 경찰이 오고 은행은 계좌를 동결했고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몰려왔고 친정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흔들렸고 저는 거울 앞에서 낯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호하는 척하며 서로를 이용했습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책임 없는 결탁이 되고 거짓말은 다음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재판 도중 엄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사람이 날 살려줬어. 그 말은 변명 같았지만 한때의 진심이 비극을 불러온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해와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더 이상 덮지 않겠다고요. 합의는 이루어졌고 돈은 일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의 신뢰, 오래된 호칭, 사소한 웃음들. 남편과 제 대화는 줄었고 시어머니는 체념을 안고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친정엄마는 마당을 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새벽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는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제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삶은 길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 책임지는 것, 다시는 피로 얽힌 비밀을 쌓지 않는 것. 남편과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밀이 우리 집을 흔들지 않게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응징이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우리가 어디에 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사랑은 흔들리고 선택은 때로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피는 비밀을 만들고 선택은 가족을 만듭니다. 저는 오늘도 제 흉터를 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는 거짓말이 내 뿌리를 흔들지 못하게, 그리고 어떤 사랑도 책임 없이 내 삶을 통째로 훔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불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들었다가 미움이 빠졌다가 끝내 남은 건 냉정한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안 뒤에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은 쉽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과 통장 사본, 합의서 초안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과거는 과거 자리에, 현재는 현재 자리에 두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서로에게 정직할 것. 저는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겪는 혼란을 이해해. 천천히 가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완벽한 가계도가 아니라 오늘 이 손에 온기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앨범을 불빛 아래에서 끝까지 넘겼습니다. 벚꽃, 바다, 웃음, 약속들. 그 사진들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때로 옳고 때로 틀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냈고 결국 책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사실만 적자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비밀보다 강하니까요. 끝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는 책임을 먼저 떠올릴 것. 분노를 말할 때는 경계를 먼저 긋고 멈출 것. 가족을 말할 때는 피가 아니라 선택을 먼저 믿을 것. 오늘도 나는 그 약속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무도 모르게 울던 밤들을 기억하며 나는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붙잡아 줄 수 없으니까요. 이 고백이 시작이 되길.